반갑습니다. 이동우입니다. 이제 문 밖을 나서면 봄바람이 우리들의 볼과 이 코끝을 살랑살랑 간지럽혀 주는데요. 모쪼록 이 봄바람이 희망과 나눔의 순풍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아름다운 이야기 보석상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봄 향기보다 더 진한 나눔의 향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보석상자, 저는 유진영입니다. 봄이라면 자고로 생명의 계절입니다. 그죠? 네.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나오는 생명력이 살아있는 계절인데 저희 아름다운 이야기 보석상자에서는 그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나오는 힘으로 세상의 축을 바꾸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지신 분들의 희망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프로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나오실지 잔뜩 기대됩니다. 그럴게요. 네. 자, 오늘의 주인공 역시 나눔의 힘을 강력하게 믿는 그런 분입니다. 박종태 씨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앉으시죠. 네, 직접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장애인 인터넷 신문 에이블뉴스의 박종태 기자라고 합니다. 일명 장애인 권익지킴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장애인들 인권 운동한 지는 올해로 20년 됐고요. 어이구. 네, 뭐 개권 기자로 활동한 지가 벌써 한 7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종태 기자분이 어떤 분이실 것 같아요? 이 별명을 딱 들어보면은 딱 이분의 캐릭터가 나옵니다. 별명이 뭐죠? 별명. 저승사자. 저승사자. 근데 딱 보기에도 진짜 저승사자처럼 생기셨어요. 우리 장애우들의 권익을 지켜주시는 분인데 저승사자라는 별명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느낌도 들고 아니, 오히려 저는 정의의 어울린다 생각했어요. 저는. 아니, 과연 어떤 분이길래 네. 별명이 저승사자일까요? 박종태 씨의 열혈 취재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른 아침 서울의 한 기차역. 장애인 권익을 지키는 일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박종태 기자. 급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데요. 1시 10분에 서울에서 마산 가는 거요. KTX. 장애인 좌석이 어디 있나요? 1호차에 있나요? 2호차에 있나요? 지금 그러면 좌석이 11 어디라고요? 네, 11호차에 네. 11A, 네. 11C, 네. 11D 좌석입니다. 아, 네. 장애인 좌석을 확인하는 이유 뭘까요? 장애인 좌석인데 비장애인들한테 표를 팔아가지고 그러면은 그 휠체어 장애인들을 중간에서 못 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좌석은 내비둬야 되는데 여기서 비장애인들한테 좌석을 팔아버리면 휠체어 장애인들은 좌석이 매진되니까 탈 수가 없는데 왜 비장애인들한테 표를 팔게 되는지 여기도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비장애인이라고 하고 그 좌석을 한번 달라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의 레이더망에 한 번 포착된 문제점은 뭐든지 직접 확인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박종태 기자. 마산 몇 가지 가시는 게 1시 10분 KTX가 있고요. 예, 1시 10분 KTX요. 동물이나요? 네, 11호차 네, A를 좀 줘보세요. 11호차 A석이요. 11에 A석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D요. 11D도 없습니다. 11C요. 회원님 뭐 있으세요? 11C도 없으시네요. 그런 좌석이 없어요? 아니요, 그런 회사는 있는데 이미 다 나간 거죠, 지금. 그 불명이 없는 거죠. 확실하게 없습니다. 확인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11호차 11A 발권했죠. 네. 보이시죠? 주정에서 발매했어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11D는요? 휠체어 좌석은 이미 다 팔린 상황. 친절하게 확인까지 해주는 직원.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한 종태 씨. 이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안 오면 일반인한테도 판매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냥은 판매를 안 합니다. 휠체어석은 우선은 기본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소에는 팔지는 않고요. 네. 시간이 촉박해져가지고 더 이상 휠체어석이 팔리지 않는다고 확인이 되실 때, 뭐 15분 전 이런 식으로 시간이 임박했을 때는 저희가 휠체어석을 일반적으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서 타는 휠체어 장애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무조건 휠체어 세대를 다 팔지는 않는데요. 한 좌석을 남겨놓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보시면 직원들이 자기네들이 판매를 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시인을 했고요. 이거는 임박해서라도 판매를 하면 안 됩니다. 중간에서 타던 뭐 지금 보면은 중간에서 타는 장애인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보면 광명이라든가 천안아산이라든가 대전에다 타는 장애인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지금 임박을 해서 판매를 한다라도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결국 휠체어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좌석은 제한 없이 비장애인에게도 판매돼 장애인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무용지물 상태입니다. 뭔가 또 문제점을 발견한 박종태 기자. 여기저기 페인트가 벗겨져 얼룩이 생긴 장애인 보행용 점자 블록. 장애인의 보행을 도와야 할 점자 블록이 오히려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웅덩이로 보입니다. 어떤 게요? 이게 저 검은색은 점자 블록은 웅덩이로 보이는데 이게 검은색에다가 이제 노란색을 페인트 칠했는데 벗겨져 놓으니까 저시력 장애인들한테는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이러지 말고 전체를 좀 바꾸라 그랬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 건지. 점자 블록은 바닥 색상과 구별되는 황색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노란색 점자 블록으로 교체하지 않고 임시 방편으로 페인트를 칠해 놓은 상황. 심지어 KS 마크를 획득한 조달청 우수 제품이라니 황당합니다. 답답한 박종태 기자, 곧바로 해당 관련 기관을 찾았습니다. 하루 이틀이 멀다 하고 찾아오니 그는 이곳에서 이미 유명 인사가 됐는데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문제점들, 오늘은 어떤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심하게 이제 그 벗겨진 부분은 다시 좀 도색해가지고 근데 교체하기는 실질적으로 현재 좀 어려운 실정이에요. 예산 문제도 조금 잘만 입히면 조금 뭡니까 코팅도 조금 오래 가는 것도 일도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페인트 칠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코팅을 좀 입혀서 더욱더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는데. 그래서 아침에 전화 하셨다고 그래. 또 서울역에 또 뭐가 잘못된 거 있나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는 판인데. 피곤한 거에 다 아니 피곤하지는 않으세요? 이렇게 자꾸 찾아오시면? 너무 적극적으로 해야 뭐 하시니까 피곤할 정도로 그냥 이게 한번 시정이 안 되면은 예. 그냥 그 관찰할 때까지 그냥 이게 뭐 그냥 하시기 때문에 우리 박정태 기자 딱 그러면 벌써 아 또 뭐가 또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구나 하고 벌써 또 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열심히 하십니다. 열심히 하십니다. 고치겠다는 확답을 들을 때까지 집요하게 찾아오는 박종태 기자. 처음에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던 관계자들도 이제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각별한 사이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항상 열심히 하시고 장애 예, 또. 예, 고맙습니다. 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잠시 쉴 틈도 없이 종태 씨가 이번에는 한 지하철역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종태 씨가 지난해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고쳐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던 역인데요. 잘 고쳐졌는지 취재하러 왔습니다. 그때 와가지고 많이 획기적으로 시설 보완을 많이 했죠. 해가지고 뭐 타역에 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다 했어요. 진짜. 근데 기다리면 너무 이렇게 저기를 해가지고 정말 그때 위에서 얼마나 저기 있는지 아십니까? 근데 지난 얘기니까. 조금 곤란하셔도 그게 나중에. 예전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비좁았던 장애인 전용 화장실. 박종태 기자의 끈질긴 요구로 이제는 공간도 넓어지고 자동으로 물이 내려지는 센서 변기로 교체됐습니다. 아니 이거는 참 잘 만들었네. 네. 이건 어디서 했대요? 이거? 아니 이거는 자동입니다. 이게 센서가 있어가지고 일어나면 물이 내려가요. 뭐 기사님이 지적하셔가지고 또 저기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잘 이렇게 배를 했습니다. 바뀐 것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유모차,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위한 개방형 출입구도 설치됐습니다. 제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국제적인 어디를 갔다 나와도 손색이 없는 뭐 여기사라고 할 정도로 저도 마음이 참 드네요. 아마 이것도 아마 전 역사로 이게 헛개했거든요. 개방형. 오랫동안 또 이렇게 알고 바뀐 있었던 장애인 시설을 볼 때면 그는 뿌듯합니다. 어떠한 분이시는지 한 번만 다시 한번. 아유 완벽하신 분 같아요. 너무 완벽하신 분 같아요. 얼굴
마주칠 때마다 어떤 기분이 드세요? 말 못하는 역장님을 보니 그간 맘고생 좀 하셨나 봐요.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박종태 기자를 배웅하는 사이가 됐는데요. 항상 부딪히기가 일쑤지만 종태 씨에게 이들은 그의 재산입니다. 저렇게 그래도 저런 역장님들이 계시다는 자체가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다른 분들은 얘기를 해도 잘 시정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런 분 역장님 만날 때마다 저도 보람을 느끼고 고맙게 생각하고 아주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렇게 취재가 끝나고 종태 씨가 신문사를 찾았습니다. 오늘도 바쁘게 뛰어다닌 종태 씨, 기사 정리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는 단순히 보도만 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 권익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몸으로 실천하는 활동가로 장애인들의 대변인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뛰어야 되겠죠. 열심히 뛰어서 장애인들이 앞으로 정말 안전하게 어디든지 정말 다닐 수 있는 길이라든가 사고가 없이 안전하게 그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열심히 더 뛰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열혈 기자 박종태 씨, 장애인 권익을 위한 그의 날카로운 시선, 앞으로도 기대해 봅니다. 화면을 보셔서 이제 아시겠죠? 왜 저승사자이신지? 대충 저도 알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는 정말 박종태 씨를 모르는 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럴 이 것 장애인들의 같네요.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시설들 점검하고 또 때로는 불편한 진실도 파헤치시는 그런 분이에요. 보셨죠? 화면 보셨죠? 네. 이분은 책상에서 펜만 굴리는 기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아주 현장에 나가가지고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거기서 고쳐야 될 거 있으면 그거 꼭 고쳐야 돼요. 아까 우리 역장님 보셨죠?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역장님만 해도 저승 경험을 이미 몇 차례 하셨기 때문에 할 때까지 가는 거야. 네. 이게 진짜 현장에서 취재하고 직접 뛰면서 발로 뛰면서 장애인들의 권리를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야 또 그분들이 편하게 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데 그런 일 하시다가 힘드실 때가 있잖아요. 네. 힘드실 때는 그 일상에서 좀 이렇게 탈출하고 싶은, 도망가고 싶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힘드실 때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힘만 드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중증 장애인들 시절을 겪었고요. 그 아픔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 장애인들의 아픔을 해줄 사람들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 시설들이 하나둘씩 고쳐진다면 장애인들도 편하게 다닐 것이고 또한 그 잘못된 점들이 고쳐짐으로 해서 국민들 혈태도 낭비도 막아지기 때문에 두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이 장애인들의 권익을 이제 보장하고 뭔가 안 좋은 환경을 개선하는데 내 온 힘을 다 기울여서 한평생 내 매진하겠다라고 이제 작정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교통사고를 당하고요. 중증 장애인들 시절을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겪고 나니까 시설을 고쳤다고 하는데도 가보면 시설들이 굉장히 안 고쳐져 있고 잘못되고 또한 그 예산 낭비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고쳐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한 20년 전부터 신문에다 이제 투고를 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둘씩 고쳐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좀 보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도 편하게 다니고 제대로 고쳐지니까 국민들의 혈태도 낭비되는 거 막을 수가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학창 시절 때 박 기자님의 성격이나 성향 이런 건 어땠는지 그때도 옳고 그른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학생이었는지 보통 그렇게 되면 학생들 사이에서 왕따 당하기 쉽거든요. 똑바로 앉아서 밥 먹지 못하겠니? 뭐 이런 거. 그런 예. 어떠셨어요? 저는 학교도 별로 못 다녔고요. 네. 어릴 때 아무도 없이 신부님, 수녀님 손에서 자라면서 나보다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돕고 살아라 그래서 저도 다리 다치고 나서 거기서 모금을 해서 다리를 또 고쳐주셨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들을 또 받고 자랐고 지금도 교육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럼 어려서 또 수도원에서 생활을 하신 건가요? 네, 뭐 은평에 이제 그 천사원이라고 하는
은평 소년의 집이죠. 아동보호소. 네. 그쪽에서 이제 자랐고요. 네. 그러면서 스님들을 만남으로 해서 또 사랑을 느끼게 됐고 그래서 이제 자라게 됐죠.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쓰는 기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박종태 씨의 보석 상자 안에는 어떤 보석들이 숨어 있을지 먼저 열어주시죠. 네. 자, 첫 번째 보석 상자 네. 요게 공개합니다. 라이터입니다. 라이터. 라이터? 네. 좀 이렇게 이상한 생각이 안 듭니까? 좀 과격한 느낌이 안 들어요? 좀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불이 나오는 라이터인데 네. 어떠한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그럽니다. 저 라이터가 왜 보석이 되는 거죠? 지금? 어떤 사건이었나요? 아마 그게 1983년도에 경기도 안산에 장애인들 복지관을 건립을 하게끔 돼 있는데 그쪽에 건립이 안 돼 있고 또한 시의원들이 반대하고 주민들은 뭐 반대할 분들이 없고 그런데 그걸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 생각을 하고 시의회에다가 방화 불을 질리게 됐죠. 근데 아이고. 다행스럽게 하늘이 도와서 그런지 타지도 않고 온전하게 이제 보존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그때 생각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했죠. 과격한 것이 일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계기를 통해서 제 자신이 많이 변화가 됐고 문제점들도 인식하는 것이 오히려 바라보는 동기가 새로워졌습니다. 근데 말씀하셨지만 이제 잘못된 생각을 네. 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과격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혹시 이유가 있으셨나요? 네. 그 당시에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 시민들도 원하고 이런 것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관은 정말 필요에 의해서 장애인들의 재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장애인들 시설은 지어줘야 되는데 네. 좀 시의원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해야 되겠다 하고 반대를 하시는 모양을 보면서 저는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한적하고 외진 곳으로다가 옮긴다는 자체는 잘못됐습니다. 네.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더불어 함께 생활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지 오히려 장애인들을 갖다가 무슨 혐오시설처럼 외진 곳으로 옮겨가지고 그렇게 시설을 한다는 자체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